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은 김은 어머니의 작은 방 창가에 코를 박고 한강, 에스테이트의 웅장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이 대저택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읽어내는 법을 배운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혜진, 박은 부유한 이 가문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죠. 넓게 펼쳐진 이 저택은 성공한 기술 기업인 민준이의 소유였습니다. 그의 친근한 눈빛에는 어린 지은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서연이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로 그녀의 완벽하게 연출된 삶은 그녀가 수집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빛이 결코 그녀의 눈동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정원 창문 너머로 서연의 정교한 아침 루틴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미꽃 사이에서 데일리 포토 세션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그녀의 모습, 개인 어시스턴트가 부채로 만들어낸 바람에 나부끼는 디자이너 드레스, 지은은 서연이 온라인에 게시하는 정성스럽게 필터링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어머니 혜진이 뒤에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야. 지은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기 지훈이를 액세서리처럼 사진에 끼우고. 그녀는 어린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찡그렸습니다. 어제는 카메라 소리가 끊기자마자 바로 보모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혜진이 지은의 검은 머리를 따주며 표정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아, 어른들의 관계는 때론 복잡한 법이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란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말한 컵보다 더 많은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 씨의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 서재에서 아기를 안고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죠. 또 서연 씨가 아기가 울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 아기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자신의 철저히 계획된 일정을 방해하는 불편한 요소로 여기는 태도도요. 저택 자체도 가끔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화려한 복대는 지은이 이름 붙이지 못할 어떤 긴장감이 가득했죠.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은 완벽하게 반짝였지만 그 광채 아래엔 뭔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9살의 지은조차도 스태프용 작은 방의 따뜻함과 본관의 차가운 우아함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혜진과 함께 침대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씨는 왜 가끔 그렇게 슬퍼 보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집도 원하는 만큼의 돈도 이제 지훈이도 있는데. 혜진은 말을 신중히 고르며 멈추었습니다. 때론 내 딸아, 모든 걸 가진다는 게 정말 필요한 걸 가진다는 뜻은 아니란다. 그날 아침 지은은 어머니를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하며 저택 사람들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씨가 출근 전 지훈이에게 작별 키스를 하며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 서연 씨가 아기의 울음소리에 소셜미디어 팀과의 화상 통화가 방해받자 짜증내는 모습, 보모 조 여사가 서연이 아기를 너무 빨리 넘길 때마다 어머니와 교환하는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홈스쿨링 쉬는 시간, 지은은 저택의 넓은 도서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책들과 오래된 페이지의 향기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녀는 서연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친구들과 주간 브런치를 즐기는 정원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완벽한 세팅이 돋보였습니다. 신선한 꽃, 빈티지 차 접시, 그리고 아마 먹히지 않을 정성스럽게 배열된 페이스트리들. 같이 있어줄까, 지은아? 이 씨가. 톰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관찰을 방해했다. 그는 문간에 서서 한 팔에는 아기 지훈을 안고 다른 손으로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네, 앉아요. 지은이 창가 좌석에 자리를 내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렇게 조용한 순간들을 좋아했다. 이민준 씨가 지훈이 잠든 사이에 일을 하거나 가끔은 자신의 기술 프로젝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곤 했던 시간들, 함께 앉아 있으면서 지은은 민준 씨가 지훈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아기의 담요를 살살 고쳐주거나 지훈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흥얼거렸다. 서연이 카메라를 의식한
딱딱한 포즈로 아기를 안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민준 씨, 지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기들은 누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까요? 질문은 그를 당황하게 한 듯했고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쳤다. 놀라움일까 아니면 피해왔던 진실을 깨달은 것일까? 꽤 깊은 질문이네. 지은, 아기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단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지. 정원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왔다. 그녀의 모든 것처럼 밝고 연습된 웃음이었다. 지은은 민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가 지훈을 조금 더 꼭 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후의 나머지 시간은 마치 정교하게 연습된 춤처럼 흘러갔다. 지은은 공부를 하거나 엄마를 도와 가벼운 집안일을 하며 주변의 삶을 관찰했다. 하지만 저택의 완벽한 외관 아래에는 긴장과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지은은 직원 숙소의 아늑한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본관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다.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뚜렷했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기 지훈이 울기 시작했고 그의 울음소리가 저택의 복도를 메아리쳤다. 조 사모님이 그를 달래려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혜진이 그녀를 이불 속에 눕혀주자 지은이 속삭였다. 이 집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비밀. 혜진은 지은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세상엔 어디에나 비밀이 있단다. 하지만 엄마가 항상 말하지 않으니 진실은 돌을 뚫고 흐르는 물처럼 언젠간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그날 밤 지은은 저택이 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어린 마음은 그날 본 모든 것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예리한 관찰력은 머지않아 한강 에스테이트 주민들의 삶을 뒤흔들 진실들을 밝혀낼 것이었다. 다음 주말 한강 에스테이트에서는 서연리의 또 다른 화려한 정원 파티가 열렸다. 지은은 도서관의 두꺼운 커튼 뒤에 숨어 수십 대의 고급차들이 원형 차도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손님들은 그녀 엄마의 연봉보다 비쌀 법한 옷을 입고 있었다. 혜진은 일주일 내내 이 행사를 준비하며 직원들과 협력해 서연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려 애썼다. 지은은 수입 리넨 냅킨으로 완벽한 백조 접기를 해내며 엄마를 도왔다. 조용한 저녁마다 엄마가 가르쳐준 기술이었다. 지은아, 기억해. 엄마는 그날 아침 속삭이듯 말했다. 파티 시간엔 도서관이나 우리 방에 있어야 해. 서연 사모님은 특별한 손님들 주변에 아이들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 하지만 지은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의 장점을 발견했다. 숨은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느라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은 아침 이슬처럼 햇빛을 받는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군중 속을 떠다녔고 그녀의 연습된 웃음은 크리스탈 샴페인 잔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이민주는 군단에서 약간 떨어져 서서 아기 지훈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이 아기를 보러 왔고 지은은 누군가가 아기가 부모를 별로 닮지 않았다고 말할 때마다 서연의 미소가 뻣뻣해지는 것을 알아챘다. 아시다시피 유전학은 예측하기 어렵죠. 서연은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 아이는 민준이의 고모 할머니인 은지 닮았어요. 눈이 똑같거든.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의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기 지훈의 독특한 초록빛 눈을 가진 친척은 없었다. 날카로운 속삭임이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테라스로 통하는 프렌치 도어 근처에서 서연은 지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와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지만 빛나는 파티 손님들 사이에서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다. 이건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화가 난 얼굴로 내뱉었다. 조건은 분명했어요. 서연의 완벽하게 차분한 태도에 금이 갔다. 목소리 낮추세요, 재훈 씨. 지금 여기가 그럴 때와 장소가 아니에요. 언제가 적기죠. 당신은 몇 주째 내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은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더 듣려고 했지만 정원에서 터진 웃음소리가 서연의 대답을 묻어버렸다. 다시 보니 서연은 그 남자를 흘깃거리는 눈길을 피해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고 있었다.
호기심이 지은을 이끌었다. 그녀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긴 채 그들을 따라갔고 복도의 그림자 속에 조심스럽게 숨었다. 서재문은 두꺼웠지만 문 아래 틈으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논의한 금액이 최종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당신이 요구한 것의 전체 규모를 알기 전이었죠. 이게 알려지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봤어요? 입 다물고 제 할 일만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난 이 삶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어요, 재훈 씨. 아무도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특히 당신은 더더욱.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모든 말을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 어조는 알아들었다. 서연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할 때 쓰던 그 어조였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지은은 서둘러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커튼 뒤로 숨기 무섭게 서연이 나타났고 화장은 완벽했지만 얼굴은 달아오른 상태였다. 재훈이라는 남자는 몇 분 후에 따라 나왔고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파티가 끝나고 직원들이 정리하는 동안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 흩어져 있는 샴페인 잔을 주었다. 지는 해가 잘 관리된 잔디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에는 말하지 않은 질문들이 가득했다. 엄마,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서연 씨가 누구랑 싸우는 걸 들었어요.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혜진은 일을 멈추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큰 걱정도 함께 가져다니는 법이야. 사랑아. 하지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나쁜 일이면 어쩌죠? 만약에 이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이 집에서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는 매우 조심해야 해. 알겠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목격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화난 말들, 서연의 격한 반응, 아기 지훈의 생김새에 대한 질문들. 이 모든 것이 어쩐지 연결된 것 같았다. 점점 어두워지는 속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그날 밤 지은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본관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서연과 민준이 다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말소리는 흐릿했지만 벽을 통해 화난 어조는 분명히 전해졌다. 아기 지훈이 울기 시작하자 조부인의 빠른 발걸음이 아기 방 쪽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다. 왜 사진 한 장 찍는 것 말고는 절대 안 안아주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이 아이는 네 아들이야, 서연.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되어야 할 아이 아니었어? 지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이 동그래졌다. 이 대체 이민준 씨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거지? 서연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어머니가 문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잘 시간이야. 미치에로 내 사랑. 혜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지은의 침실문을 닫아 본관에서 오는 말다툼 소리를 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은은 잠들 수 없었다. 엿들은 이상한 대화, 서연이 신경 써서 만든 삶에 대한 협박, 지훈이 서연의 아들이 되어야 할 아이라는 이민준 씨의 이상한 말.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웅장한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분명히 있었다. 완벽한 미소와 연습된 웃음, 뒤에 갇혀 버티는 진실. 결국 잠이 들기 직전 지은은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모든 디테일, 속삭이는 대화, 이상한 상호작용에 더욱 집중할 거라고. 한강 에스테이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뭔지 알아내리라 다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지은은 대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민준 씨의 방대한 책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방은 항상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 가죽 소파, 오래된 종이와 나무 광택제의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곳. 이민준 씨께서 제대로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 혜진이 소설책 한 더미를 건네며 설명했다. 이서연 씨가 독서 공간을 웰니스 영상용 명상 공간으로 바꾼 뒤로 도서관이 방치됐다고 하시더라. 지은은 조심스럽게 이동 사다리를 타고 노소의 레일을 따라 더 높은 책장에 다가갔다. 작업을 하던 중 무거운 마호가니 책장 뒤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걸 발견했다. 크림색 봉투 하나,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 여기 뒤에 뭐가 껴있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다. 혜진이 먼지를 털던 손을 멈추고 올려다 보았다. 조심해.
미 아모르 네 사랑. 너무 멀리 손 뻗지 마. 지은은 간신히 봉투를 손끝으로 잡아냈다. 꺼내면서 봉투 앞면에 이서연 귀하라고 쓰여 있고 발신인은 박 앤드 어소시에츠 가족법 서비스로 적혀 있는 걸 확인했다. 봉투는 뜯어진 상태였고 내용물이 일부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도서관 문이 열리며 서연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들어왔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계약이 있었잖아, 재훈. 당신의 사정 같은 건 상관없어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요. 지은은 서둘러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파티에서 본 그 남자였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똑같은 절박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고급 힐을 신고 방을 서성거리며 바닥을 탁탁 울렸다. 서류는 모두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당신이 손대면 자신도 연루될 거예요. 네, 위험은 알지만 모든 걸 준비한 건 당신이에요. 아니, 감히 나를 협박하지 마. 당신보다 내가 잃을 게 더 많아요. 지은은 책에 집중하는 척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먼지를 털며 둘 다 서연의 흥분 상태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서연이 통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러다 처음으로 혜진을 발견한 듯 돌아보았다. 아, 마침 잘 왔어요. 내일 리빙 앤 홈 잡지 촬영이 있어서 보육실을 준비해야 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진짜 모든 것 말이에요. 기저귀나 물티슈처럼. 실제 아기 용품은 보이면 안 돼요. 너무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건 전부 치워요. 알겠습니다, 서연님. 혜진이 담담히 대답했다. 하지만 잡지에서는 실제 보육실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서연의 웃음은 차가웠다. 진실은 표지에 실리지 않아요, 혜진. 디자이너 쇼룸처럼 보여야 해요. 아기 방처럼이 아니라. 그리고 조 씨가 촬영 중에 지훈이를 조용히 시켜야 해요. 촬영 중에 울면 안 된다고요. 서연이 떠난 후 지은은 주변을 확인하고 봉투를 꺼냈다. 엄마, 책장 뒤에서 이걸 찾았어요. 혜진은 얼굴을 찌푸렸다. 지은아, 남의 서류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라면요? 서연님이 아기 지훈이에 대해 그렇게 이상하게 구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혜진이 대답하기 전에 복도에서 민준이 지훈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고 민준은 아기를 안고 서재로 들어왔다. 서재가 정말 멋지네요.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훈이와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제대로 관리돼서 기쁘네요. 지은은 민준이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지훈을 부드럽게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넥타이를 잡았고 민준의 얼굴은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다. 서연의 계산된 거리감, 연출된 사진, 보육실을 박물관처럼 유지하려는 태도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미스터 리씨, 지은이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되는 게 항상 꿈이었어요. 민준은 질문에 놀란 듯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지은, 내가 기억하는 한 늘 그랬어. 가족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는 건 사업에서의 어떤 성공보다도 내가 원하던 거였어. 그럼 리브이는요? 지은은 말을 내뱉고 나서야 후회했다. 민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연은 다른 걸 우선시하지. 그녀는 SNS 제국과 공적인 이미지에 집중해. 하지만 언젠가는 지훈이와도 유대감을 형성할 거야. 지은은 그가 이 말을 할 때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걸 눈치채었다. 마치 자신을 더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봉투, 서연이 화내던 전화통화, 그리고 잘 맞지 않는 여러 조각들을 떠올렸다.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 용어로 가득한 편지가 들어있었고 몇몇 문구가 눈에 띄었다. 입양 절차, 기밀 유지, 계약, 관계자 모두 절대적인 신중을 기해야 함. 그녀는 손이 떨리며 읽었다. 편지 날짜는 지훈이 태어나기 몇 달 전이었고 서명란에는 봉투에 적힌 법무법인 박 앤 어소시에츠의 재훈, 박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서연이 통화로 다투던 그 재훈일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급히 편지를 베개 아래 숨겼다. 혜진이 깨끗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미 아모르, 엄마는 지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도서실에서 그 봉투 가져간 거 봤어. 무언가 걱정되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 집에서는 조심해야 해. 지은은 엄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 리 부인이 아기 지은에 관해 뭔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가 알면 상처받을 만한 일이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며 정확한 동작으로 수건을 접었다. 가끔은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진실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곤 하지. 하지만 그걸 우리가 꼭 도와야 하는 건 아니야. 그 비밀로 누군가 다칠지라도요. 참 어른 같은 질문이구나, 미시엘로. 혜진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줘. 네가 아는 것, 발견하는 것, 무엇이든 정말 조심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편지, 서연의 이상한 행동, 재훈과의 다툼, 지훈과의 거리감, 모든 게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 웅장한 집 어딘가, 사치와 꼼꼼히 가꿔진 겉모습 사이에 그 의미를 풀 열쇠가 놓여 있었다. 발견의 무게로 지은은 밤늦도록 잠들 수 없었다. 찾은 편지는 베개 아래에서마저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입양 절차라는 단어와 서연이 재훈과 통화할 때의 긴장된 얼굴이 아른거렸다. 다음 날 아침 한강 에스테이트는 또 한 바탕의 분주함으로 물들었다. 리빙앤홈 잡지의 사진팀이 일찍부터 도착해 육아실 촬영을 위한 장비와 추가 소품으로 가득 찬 밴을 내렸다. 지은은 창가에 서서 서연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들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의 목소리는 정문 앞 드라이브웨이까지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에 육아실의 자연광이 가장 완벽해요. 아침 햇살에 비치는 디자이너 선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말했다. 거기서 시작한 다음 정원으로 이동해 가족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 지은은 방을 슬쩍 빠져나와 육아실로 향했다. 어머니인 혜진이 마지막 손길을 보태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 방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기저귀 교환대와 쓰레기통, 같은 실용적인 물건들은 사라지고 장식용으로 만들어진 예술적인 스터프 애니멀들로 가득했다. 민준이 지훈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흔들 의자마저 사진에 더 잘 어울리는 모델로 교체되어 있었다. 진짜 아기 방 같지도 않아. 지은이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혜진은 살짝 한숨을 쉬었다. 그게 바로 이 부인이 원한 거란다. 미 아몰,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들이 바라보는 앞으로 서연이 사진팀을 이끌고 육아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지훈을 안고 있었지만 지은은 그가 드레스를 구긴까봐인지 몸에서 살짝 떨어뜨려 앉는 모습을 눈치챘다. 아기는 딱딱한 정장 차림으로 불편해하며 꿈틀거렸다. 어머니와 아기의 포즈부터 시작해보죠. 사진사가 장비를 만지며 제안했다. 이 부인 의자에 앉아 아기를 자연스럽게 안아주시면. 서연의 미소가 굳었다. 사실 방 자체부터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빛이 건축적 디테일을 담기에 딱이에요. 가족 샷은 나중에 해도 될 테니.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지훈이 보채기 시작했다. 서연은 재빨리 근처에 있던 조 부인에게 아기를 넘겼다. 오전 낮잠 재워주세요. 촬영 중에 울음소리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 부인, 사진사가 항의하며 말했다. 잡지사에서 특별히 가족의 친밀한 순간들을 요청하셨습니다. 독자들은 그런 개인적인 감동을 좋아하시죠. 나중에 연출하면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낮잠 자고 나면 더 협조적일 거예요. 지은은 조 부인이 울던 아기를 안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아기는 보모의 익숙한 품에서 금방 진정하는 모습이었다. 지은은 방에 숨겨둔 편지와 서연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잘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오후 사진팀이 정원에서 세팅을 하는 동안 지은은 또 다른 긴장감 넘치는 전화 대화를 엿들었다. 이번에는 서연이 서재에서 통화 중이었지만 전화를 받느라 문을 살짝 열어둔 채였다. 재훈, 당신 지금 비합리적이에요. 서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원래 합의는 모든 걸 포함했어요. 아니, 지금 와서 조건을 바꿀 순 없어요. 민준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이라도 해봤어요. 이제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민준을 생각했다. 민준이 지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그녀가 발견한 입양 서류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하니 비밀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서재 문 앞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지은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거의 민준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는 집안 사무실에서 문서 더미를 들고 나오는 중이었다. 어이, 지은. 민준이 다정하게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무언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니? 지은은 그의 친절한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에 비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편지에 대해서, 서연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그녀가 품고 있는 모든 의심에 대해서. 하지만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주 조심해라. 이민준 씨, 그녀는 대신 말을 꺼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옳은지 알 수 있을까요? 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지은을 근처 창가 쪽으로 이끌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참 어른스러운 질문이네, 지은. 나는 진실은 아프더라도 거짓보다는 낫다고 믿어. 거짓말은 결국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곤 하니까. 진실이 모든 걸 바꿔버릴지라도요. 가끔은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처음엔 힘들더라도 말이야.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지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정원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해. 잠시만.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지은을 돌아보며 말했다. 무엇이든 지은아, 넌 언제든 나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 그걸 알아줬으면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 쪽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카메라를 향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가면을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지은은 조 씨가 지훈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기는 낮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였고 또 한 번 사진 찍기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이 장면은 완벽해 보였다. 아름다운 가족이 화려한 집에서 잡지 표지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이제 이 모든 것이 그 운명적인 편지처럼 비싼 가구 뒤에 숨겨진 진실들, 실제 아기 용품들이 감춰진 육아실처럼 신중하게 연출된 것임을 알았다. 그날 저녁 사진팀이 장비를 정리하고 서연이 노트북으로 디지털 샘플을 검토하는 동안 지은은 방에 앉아 박앤파트너스 가족법률사무소에서 온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이 편지를 도서관에 돌려놓고 발견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말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거짓보다는 낫다. 그는 지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가 암시하는 아기의 출생과는 상관없이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얼마나 진실된지 생각했다. 그녀는 서연이 재훈과 점점 더 필사적으로 나누는 전화통화와 사람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지은은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촉발시킬 결정을 내렸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무리 철저히 묻어두려 했던 진실이 밝혀지도록 용기를 내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사진 촬영 다음 날 아침 한강 에스테이트는 유난히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도시에서의 SNS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떠났고 민주는 홈오피스에서 일하는 중이었으며 조 부인은 지훈을 돌보고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앉아 아침 식사를 어색하게 씹어 넘기며 주머니 속 편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사랑야 오트밀을 거의 안 먹었구나. 혜진이 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리며 말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지은이 대답하려 입을 열던 찰나 현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재훈박의 목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서연 씨를 즉시 만나야 합니다. 그는 집사가 진정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어조로 요구했다. 서연 씨는 오늘 외출 중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게. 그럼 민준 씨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훈은 부엌 쪽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은과 혜진이 눈길을 교환하는 사이 민준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오피스에서 나왔다. 제가 민준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재훈은 넥타이를 고르며 민준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었다. 아, 부인과 논의해야 할 사적인 업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일은 저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하며 오피스 쪽으로 손짓했다. 들어오십시오.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생각 없이 그녀는 의자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민준의 오피스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날카롭게 속삭였지만 지은은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민준 씨, 재훈은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오랫동안 서연 씨의 가족 변호사를 맡아왔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몇 가지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계약이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이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깔려 있었다. 그게 어쩌면 서연 씨와 직접 논의하는 게. 재훈 씨, 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이 느껴졌다. 당신은 급한 일이라며 제 집에 난입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보안에게 호송되실 겁니다. 이어지는 침묵은 끝이 없는 듯 느껴졌다. 지은은 숨을 참으며 주머니 속 편지가 타는 듯한 느낌을 견뎠다. 지훈에 관한 일입니다. 재훈이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은 민준의 날카로운 숨소리를 들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재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가 서연의 예상치 못한 귀환을 알렸다. 지은은 급히 큰 화분 뒤로 몸을 숨겼고 서연은 그녀 옆을 스쳐 지나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재훈,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에 찼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재훈이 지훈에 관해 뭔가 말하려던 참이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함께 듣고 싶나, 서연? 지은은 그들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사무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 부엌 쪽을 바라보았고 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그녀에게 돌아오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은은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은 안 됐다. 모든 것이 폭로되기 직전인 이 순간에. 재훈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서연의 목소리는 계산된 부드러움으로 변했다. 우리가 사적으로 논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여보, 더 이상의 사적인 대화는 없어. 서연, 더 이상의 비밀 회의도 없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민준, 제발. 그 애는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재훈이 불쑥 내뱉고는 바로 입을 다물었다.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지은은 자신의 심장이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뭐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재훈, 입 다물어.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넌 아무런 권한도, 난 충분한 권한이 있어. 재훈이 되받아쳤다. 더 이상은 못해, 서연. 입양 서류, 위조 문서, 협박, 이젠 너무 많아. 난 더 이상 내 경력을 걸 수 없어. 지은은 자신이 움직인 걸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사무실 문간에 서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세 쌍의 어른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이걸 찾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다. 도서관 책장 뒤에서요. 민주는 불안정한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내용을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지은이 전혀 본 적 없는 감정들로 일그러졌다. 혼란, 불신, 분노,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로. 서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굵어져 있었다. 이걸 설명해봐. 지금 당장. 서연의 완벽한 태도에 금이 갔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어.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아이를 너무 원했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날 떠날 거란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준비를 했지. 준비?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입양 서류를 위조했어. 임신한 척까지 했어. 내가 지훈이를 우리 친자식이라고 믿게 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의 신중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완전히 무너졌다. 당신은 가족을 꼭 갖고 싶어 했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잖아. 내 SNS 사업도 막 시작되는 참이었어. 임신이 내가 이룬 모든 걸 망칠 순 없었어.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 원하는 걸? 민준의 웃음은 공허했다. 나는 진실을 원했어, 서연. 진짜 가족을 원했지. 완벽하게 연출된 사진 촬영을 원한 게 아니야. 저택 어딘가에서 지훈이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팽팽한 긴장을 가르며 이 모든 속임수의 중심에 있는 순수한 생명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지은은 어머니가 어깨에 손을 얹고 문에서 살짝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 민준이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서연, 우리 아들은 정말 누구야? 지은은 서연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녀를 자신들의 방으로 데려가며 높아지는 목소리와 무너져 내리는 비밀들을 문 너머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지은은 한강 에스테이트의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알았다.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민준의 사무실에서 벌어진 대립 이후 한강 에스테이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웅장한 복도마저 숨을 죽인 듯했고 마저 저택 자체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서연은 게스트하우스로 물러나 본관에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마주하기를 거부했다.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훈이와 함께 보육실에서 보냈는데 마치 너무 오래 눈을 떼면 아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했다. 지은은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이 한 역할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를 숙제와 집안일로 바쁘게 하려 했지만 지은은 가정 전체에 휩쓸고 있는 변화들을 놓칠 수 없었다. 이민준 씨가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안 하셔 어느 아침 혜진이 커피와 토스트를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그냥 그 흔들의자에 앉아 지훈이를 안고 창밖만 바라보시더라. 지은은 어머니를 따라 웅장한 계단을 올라 보육실로 향했다. 열린 문 사이로 민준이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지훈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민준의 눈 아래 다크서클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조훈, 아침이에요, 이민준 씨. 혜진이 조용히 트레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들며 눈에 미치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혜진.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 너와 제임스에게는 앤더슨 씨가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보다 더 그의 목소리는 흐려지며 말을 끝내지 못했다. 소피는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가슴이 아파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당신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톰슨 씨. 아기들은 진심을 느낄 수 있죠. 나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리 와, 소피. 그는 의자 옆 오토만을 두드리며 말했다. 소피가 앉자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편지를 가져온 건 정말 용감한 행동이었어. 비록 진실이 아프더라도 옳은 일을 했단다. 제임스를 보내실 건가요? 소피는 밤새 잠 못 이룬 채 가슴에 품어온 두려움을 내뱉었다. 아니. 나단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다. 절대 안 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든 상관없어. 다만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해.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깨웠다. 앤더슨 부인이 서 있었다. 평소 차분한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났다. 톰슨 씨, 랭커스터 씨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제임스의 생모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시네요. 나단은 잠시 눈을 감고 제임스를 조금 더 꼭 안았다. 이자벨, 앤더슨 부인과 함께 제임스 산책 좀 시켜줄래? 소피, 너도 가렴. 하지만 소피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복도에 머물렀다.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한 채 그녀는 리처드 랭커스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단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와 달리 침착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내가 당신이 가장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란 걸 알지만 리처드가 말을 시작했다. 빅토리아가 입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줄 게 있어요. 소피는 나단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살짝 열려있는 서재 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갔다. 생모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리처드가 계속했다. 빅토리아는 절박한 젊은 여성을 찾아내 치료비를 대주고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하게 했죠. 그 여성은 아이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맙소사, 나단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불쌍한 여자분, 이 도시에 사시나요? 아니, 그녀는 지방의 작은 마을 출신이야. 서연이 그녀를 특별히 고른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질문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지은은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의 생모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아기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지훈은 여기서 서연의 완벽한 삶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와 지은은 깜짝 놀랐다. 당신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는 없었어, 재훈. 서연은 복도 끝에 서 있었고 디자이너 옷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난 당연한 권리가 있어. 재훈이 받아쳤다. 네가 한 건 비윤리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범죄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여기에 연루되지 않을 거야. 연루된다고? 서연은 습하게 웃었다. 모든 걸 당신이 처리했잖아. 서류도 뇌물도 위조 문서도 전부 당신이 했어. 당신도 나만큼 죄가 있어. 그래, 재훈은 부끄러움에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나도 죄가 있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나는 당국에 자수할 거야, 서연. 그리고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갈 거고. 이어지는 침묵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숨을 멈춘 채 벽에 몸을 붙이고 있었다. 서연이 서재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이럴 순 없어. 서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다 망쳐놓을 거야. 내 명성, 내 팔로워들, 내 인생 전부. 내 인생?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의 인생은 어쩌고 그의 생모의 인생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 아니면 그들은 그저 네 완벽한 SNS 스토리를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어? 난 우리를 위해 일했어. 서연이 소리쳤다. 내가 한 모든 건 우리 삶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네가 원한 가족을 주기 위해서였어. 완벽하다고? 민준의 웃음은 쓰라렸다. 이걸 완벽하다고 부르나? 거짓으로 살고 모두를 속이고 다른 여자의 아이를 훔친 게? 그건 완벽이 아니야, 서연. 그건 악마 같은 짓이야. 지은은 어깨에 손이 닿자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어머니인 혜진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가자, 얘야. 혜진이 속삭였다. 어린 아이들이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하지만 소피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는 민준이 하는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난 네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란다, 서연. 오늘 당장 변호사들이 이혼 합의서 관련해서 연락할 거야. 하지만 지훈이 산책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럴 권한은 당신에게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집은 나의 집이기도 해. 내 삶은 여기에 있는데. 내 삶은 신중하게 꾸며진 거짓이었어. 민준이 답했다. 그리고 내가 지훈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둘 수는 없어. 그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모두 그렇지. 소피는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들은 모든 것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두드리는 소리와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 서랍이 쑥 당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엄마? 소피가 작은 거실에 앉아 벽을 통해 들려오는 서연의 환한 짐 싸는 소리를 들으며 물었다. 혜진은 딸을 끌어안았다. 인생은 변할 거야. 사랑스러운 딸아. 하지만 가끔은 그 변화가 아프더라도 더 나은 것, 더 진실된 것으로 이끌 때가 있단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 했던 진실과 거짓에 대한 말,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는지 모르는 생모에 대한 이야기, 마침내 밝혀진 모든 비밀에 대해 생각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강 에스테이트의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변화가 필요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연이 떠난 다음 날 아침, 한강 에스테이트는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모든 구석을 가득 채우던 인위적인 완벽함은 사라지고 덜 다듬어졌지만 더 진실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민주는 조 사모님에게 지훈의 유아실을 서연이 디자인한 잡지처럼 완벽한 방이 아닌 자신의 침실 옆으로 옮기라고 부탁했다. 소피는 어머니와 조 사모님을 도와 부드러운 담요와 지훈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팔에 안고 계단을 올랐다. 새로운 유아실은 더 작았지만 어쩐지 더 따뜻했고 정문이 아닌 정원이 보이는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락킹 체어는 여기에 두자. 민준이 며칠 만에 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리고 지훈의 침대는 옆에 두어야겠어. 밤에 쉽게 닿을 수 있게. 여긴 빛이 훨씬 낫네요. 조 사모님이 아기에 좋아하는 봉제 인형을 침대에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늦은 밤에 우유병을 준비할 때 부엌과도 가깝고요. 소피는 그들이 공간을 변모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훈이 실제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남기고 서연이 신중하게 골라 사진 찍기 좋은 아이템들은 모두 치워버리는 것을 눈치챘다. 소리 한 번 내지 않았던 크리스탈 모빌은 부드러운 자장가를
연주하는 다채로운 모빌로 교체되었다. 불편한 디자이너 기저귀 교환대는 용품을 쉽게 꺼낼 수 있는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소피, 지훈이 책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래? 민준이 보드북과 그림책이 담긴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넌 항상 정리하는데 천재적이잖아. 함께 책을 정리하면서 소피는 민준도 달라진 것 같다는 걸 느꼈다. 가식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사라졌고 비록 새로운 걱정들이 자리 잡았지만 말이다. 이제 그는 더 자유롭게 말을 꺼냈는데 특히 혜진 박 씨와 조 부인과는 마치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리 씨. 지은 김 씨가 조심스럽게 굿나잇 스타를 책장에 꽂으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훈이 말이에요. 민준 이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일단 지훈이가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내 변호사들이 서연 이 씨가 정확히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 그는 잠시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서 지훈이의 생모를 찾아야 해. 그녀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그녀가 아이를 데려가면 어쩌죠? 지은 김 씨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모르겠어. 그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야. 지훈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관련된 모두를 위한 옳은 선택이 뭔지.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훈이는 내 마음속에 항상 내 아들일 거야. 구석에 임시로 놓아둔 유아용 침대에서 울음소리가 나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조 부인이 지훈이를 안으려 했지만 민준이 씨가 먼저 달려가 능숙하게 아들을 들어 올렸다. 얘야, 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틀림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우리 인테리어 도우려고 일어난 거야? 지은 김 씨는 지훈이의 작은 손이 민준이 씨의 손가락을 움켜쥐며 울음이 흐뭇한 옹가리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사건과 거짓말과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감만은 진짜였다. 지훈이가 민준이 씨 품에서 편안해하는 모습, 아기를 안은 채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그의 모습, 아기 머리에 살포시 입맞추는 모습에서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지은 김 씨는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하는 민준이 씨의 진지한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네, 찾아야 합니다. 지훈이 생모를요. 그녀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법적 문제는 상관없어요. 이제 서연 이 씨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혜진 박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서연 이 씨가 직원들은 따로 식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없어지니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된 부엌이었다. 지은 김 씨는 이제 익숙해진 새로운 일상. 민준이 씨, 유아용 의자에 앉은 지훈이, 조 부인,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식사하는 위에 테이블을 차렸다. 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지은 김 씨가 접시 옆에 포크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이제 숨 쉬는 것 같아요. 혜진 박 씨는 유명한 닭고기 수프를 휘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 이 씨라면 디자이너 주방에서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요리였다. 집도 사람과 같아. 얘야, 더 이상 가식 부릴 필요가 없어지면 변하는 법이지. 민준 이 씨는 지훈이의 저녁 우유를 마친 채 아기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혜진 씨,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마음껏 원하는 요리 해주세요. 서연이 고집하던 인스타그램용 화려한 음식들은 이제 질렸어요. 진짜 음식을 진짜 사람들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식탁에 둘러앉자 지은 김 씨는 이 새로운 가족 구성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느꼈다. 조 부인은 지훈이를 위해 부드러운 야채를 작게 잘라주며 민준과 그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진 박은 지은의 아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를 웃게 했다. 화려한 식기들이 먼지를 쌓인 채로 방치된 정식 식당은 텅 비어있는 반면 부엌에서는 생기가 넘쳤다. 서연이의 서재에서 지훈이의 의료 기록을 일부 발견했어요. 조 부인이 아기의 턱에 묻은 고구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이 기록이 그의 생모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내 조사관이 몇 가지 단서를 추적 중이에요. 알고 보니 서연이는 지방의 한 작은 민간 병원을 이용했더군요. 그곳 직원들이 뭔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다음은? 민준은 작은 주먹으로 당근을 으깨대는 지훈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뭐가 됐든 올바르게 해결할 거죠. 지훈이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고 그의 생모도 아들이 살아있고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은은 지훈이 주황색으로 물든 손을 뻗어 민준을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준은 비싼 셔츠에 묻은 지저분한 것도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지은은 이 모든 거짓을 꾸민 서연이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이를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진짜 아기가 아닌 자신의 완벽한 삶을 위한 소품으로 여겼다. 가끔은 지은이 마음속에 맴돌던 생각을 말했다.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족은 계획했던 그 가족이 아닐 때가 있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현명한 말이야, 지은. 그리고 매우 사실이기도 해. 그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사업가, 아기, 보모, 가정부,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관찰력 있는 소녀까지 예상치 못한 가족이 모여 있었다. 가끔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나을 때도 있지. 저녁이 깊어가며 부엌에서는 설거지 소리와 부드러운 대화가 가득했다. 지은은 집에서 마지막 긴장감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강 에스테이트는 변하고 있었다. 새로운 무언가, 진실이 담긴 무언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비록 앞으로 도전이 남아있겠지만 특히 지훈이의 생모를 찾으면 더욱 그럴 테지만 지은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쌓아가는 진실의 기반이 서연이가 만든 어떤 가식보다 강할 것임을 알았다. 서연이가 떠난 지 일주일 후 민준의 사립 탐정이 마침내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은이 거실에서 지훈이의 혼자 앉기 연습을 도와주고 있을 때 민준이 얼굴에 감정이 가득 차고 손에 서류 뭉치를 쥔 채 뛰어들어왔다. 그녀를 찾았어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방 안을 향해 선언했다. 지훈이의 생모를 찾았어요. 근처에서 아기 옷을 접고 있던 조 부인이 들고 있던 작은 원피스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라는 작은 마을에 살아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강이에요. 민주는 팔걸이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는 유치원 교사예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가 잠깐 막혔다. 매주 일요일마다 묘지를 방문해요. 자신의 아기가 거기에 있다고 믿으면서. 지은은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가장 좋아하는 봉제 코끼리와 행복하게 놀고 있었고 자신의 세상이 또 한 번 바뀌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방금 차 트레이를 들고 들어온 혜진은 조심스럽게 트레이를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민준 씨? 변호사에게 미팅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으며 대답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직접 말해주어야 해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사랑과 걱정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눈빛을 지었다. 하지만 먼저 특히 지훈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해요. 그 후 며칠 동안 한강 에스테이트는 불안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민주는 변호사들과 긴 통화를 하며 서연의 사기 행각이 가져올 법적 영향과 수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조사관은 서연이 사립병원의 인맥을 이용해 분만 합병증으로 수진의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장 힘든 점은 민준이 어느 저녁 주방에서 모두와 앉아있던 중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그녀가 불필요하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녀는 빈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들은 여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지훈에게 숟가락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지훈의 얼굴에 음식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화낼까봐 두려우세요? 물론 화낼 거예요. 미 아몰 사랑이야. 혜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화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론 치유의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 스스로 사과 소스를 먹으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요. 내가 이 일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비록 모르고 있었더라도 그녀가 나를 미워할까 봐요. 지훈을 잃을까 봐 두렵고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더 큰 고통을 줄까 봐 걱정돼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지은이 그 편지를 가져왔을 때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요. 어려워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거.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집안이 신중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 여사는 지훈에게 서연이 고집하던 사진 찍기 좋은 딱딱한 옷이 아닌 가장 편안한 옷을 입히고 있었다. 혜진은 주방에서 스트레스로 베이킹을 하며 집 전체에 시나몬과 바닐라의 편안한 향기를 채우고 있었다. 수진이 여기서 만나자고 동의했어요. 민준이 거실을 서성이며 설명했다. 나는 그녀가 지훈이 지내던 곳을 보고 그가 사랑받고 돌봐줬다는 걸 알았으면 했어요. 그는 갑자기 불확실해진 표정으로 서성을 멈췄다. 이게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났어야 했을까요?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조 여사는 지훈을 팔에 안고 흔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비록 잘못된 상황이었지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은은 아침 내내 어머니를 도와 집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연의 SNS 촬영을 위해 하던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훈의 장난감이 평소 있던 자리에 놓여 있고 주방에 그의 식탁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거실엔 그가 좋아하는 책들이 흩어져 있도록 했다. 아기의 일상이 담긴 진정한 흔적들로 가득 차도록.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지은은 민준이 점점 더 초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놀이매트에서 지훈을 들어 올려 품에 꼭 안고는 그의 머리에서 나는 아기 특유의 달콤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사랑한다, 아가. 그가 속삭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이야. 자갈길 위로 차 바퀴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은이 창문 밖을 내다보니 소박한 파란 세단이 민준의 값비싼 차들 옆에 주차하고 있었다. 젓갈색 머리의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려 몸을 움츠리며 대저택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거리에서도 지은은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그녀가 왔어. 지은이 불필요하게 알렸다. 그녀 자신의 심장도 마구 뛰고 있었다. 민준은 지훈을 계속 아는 채 일어섰다. 조 사모님, 혹시 혜진과 함께 지은을 잠깐 부엌으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아마도 첫 만남은 우리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부를게요. 지은은 마지못해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것과 집사의 공식적인 안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강수진 양이 오셨습니다. 아무개. 부엌에서 지은, 혜진, 조 사모님은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거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흐릿한 목소리들이 들리다가 이내 놀란 듯한 흐느낌 소리가 전해졌다. 엄마, 지은이 속삭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기적이야, 사랑이야.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기적. 이렇게 세 사람은 지훈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 이들로서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다리며 함께 앉아 있었다. 부엌문 틈으로는 간간히 흐느낌 소리와 조용한 대화, 그리고 한 번은 분명히 지훈의 즐거운 옹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 긴 슬픔의 시간 끝에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그녀에 대해, 민준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자신이 깊이 사랑하는 아들을 나누거나 심지어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한 그에 대해, 그리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자신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흔들리고 있다는 걸 모를 지훈에 대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은은 진실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그것이 상처를 주면서도 치유할 수 있는지, 무언가를 부수면서도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어도 한강 에스테이트에는 더 이상 비밀이나 진짜 아픔을 숨기는 완벽하게 연출된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부엌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눈물로 얼룩진 민준의 얼굴이 드러났다. 다들 와 주실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만나봐야 할 아주 특별한 분이 계세요.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갔다. 강수진이 소파에 앉아 지훈을 품에 안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아기의 얼굴을 따라 그리듯 훑고 있었다. 민준은 가까이 서서 모자가 재회하는 모습을 감정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엄마 눈을 닮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속삭였다. 늘 궁금했어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수 있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지훈은 작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토닥였다. 지호를 돌보는데 도움을 준 분들이에요. 민준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하며 혜진, 박, 조 여사, 지은을 가리켰다. 이분들도 지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제서야 수진이 고개를 들며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지호와 똑같은 강렬한 초록빛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음에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눈빛이 지은에게는 낯이 있게 다가왔다. 고마워요. 목매인 목소리로 수진이 말했다. 제가 없을 때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조 여사가 앞으로 나서며 평소의 전문가적인 테스의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아이의 일과를 알려드릴까요?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웃음을 짓게 하는 노래 같은 거요? 수진이 열띤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조 여사는 그 옆에 앉아 지호를 지호답게 만든 사소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곁들여야만 깍꿍놀이를 좋아한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을 뻗어 고민형을 찾는다는 것. 막 방귀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는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인 줄 안다는 것까지. 지은은 수진이 모든 이야기를 삼키듯 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진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지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아낸 사람 같았다. 차 한 잔 드실래요?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신선한 시나몬, 롤도 구웠는데요. 지호는 오븐에서 구워지는 걸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타이머 소리가 나면 신나해하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네, 부탁드려요. 지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요. 그들은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연이 떠난 후로 이곳은 집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혜진이 따뜻한 차와 시나몬 롤을 내놓자 감정적이었던 분위기는 점차 부드럽고 희망찬 공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유치원 교사예요. 수진이 무릎 위에 앉은 지호가 조 여사가 시켜준 시나몬 롤 조각을 잡을 수 있도록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일 아이들가 속에서 지냈는데 정작 제 아이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이렇게 지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기적 같아요. 지호야말로 기적이에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서연이 한 일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을 안 순간 당신을 찾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죠. 지호는 진짜 엄마를 알아야 하고 당신도 아이 곁에 있어줄 자격이 있으니까요. 수진이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요.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이런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수진은 부엌을 둘러보았다. 주변에 흩어진 치리오가 있는 유아용 의자, 냉장고에 붙어있는 손가락 그림, 카운터에 쌓인 포드북들을 차례로 눈에 담으며 말을 이었다. 이런 저택에 왔을 때 이런 모습을 예상하진 못했어요. 차갑고 완벽한 모델 하우스 같은 집을 상상했는데 여긴 진짜 가정의 느낌이 나네요. 그건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에요. 민준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혜진, 채진, 박, 씨와 지은, 김 씨, 조추, 여사님, 이분들이 이 집을 진정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셨죠. 서연, 스오연, 엘리. 씨는 SNS에 올릴 사진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길 원하셨지만 지훈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해한 건 이분들이었어요. 조용히 있던 지은, 김 이 말을 꺼냈다. 지훈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어른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한 건 수진, 소진, 캉이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함께할 시간을 너무나도 잃었는데 그 아이가 더 잃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만약 당신도 원한다면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지훈이의 삶에 우리 둘 다 함께하는 거요. 민준의 안도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지훈이가 사랑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요. 자세한 건 박파악 법무사님과 상의해 정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마치 자신이 화제의 중심임을 알기라도 하듯 지훈이 기쁜 비명을 지르며 놀이 공간에서 지은이 가져온 스티커, 코끼리 인형을 잡으려 했다. 수지는 웃으며 인형을 건넸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저 코끼리 없인 절대 안 잠들죠. 조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유일하게 지훈이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 스티커 코끼리 인형이 있었어요.
수지는 이 작은 연결점에 놀란 눈으로 고백했다. 어머니께서 간직하셨던 건데 왜 그렇게 버리기 아까웠는지 몰랐어요. 심지어 그 후에도 그녀는 지훈이를 더욱 꼭 안으며 아기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아침은 오후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훈이를 돌보며 서로의 삶을 조심스럽게 엮어가기 시작했다. 수지는 지훈이의 일과 취향, 작은 성격들에 대해 배웠다. 민주는 그녀가 놓친 몇 달간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고 조 여사는 아이의 건강 기록과 성장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후 분유 줄 때 도와드릴래요? 지훈이 배고픈 기미를 보이자 민준이 제안했다. 평소엔 조 여사님께서 해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조 여사의 지시에 따라 지훈이가 좋아하는 대로 분유를 준비했다. 그녀가 지훈이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분유를 물리자 지은은 다시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다. 이런 꿈을 꿨었어요. 수지는 지훈이가 만족스럽게 분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매일 밤 내 아기에게 분유를 주고 노래해주고 꼭 안아주는 꿈을 꿨죠. 불가능한 꿈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 있네요. 그는 진짜예요. 살아있어요. 완벽해요. 혜진 박은 지은 김에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말했다. 기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야. 사랑스러운 아이야. 때로는 힘든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기도 하지. 지은은 민준이가 수진강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와 둘이 함께 지훈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지훈의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그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두 사람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어 새로 맺어진 이 가족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서연이의 신중하게 연출된 사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짜였다. 어수선하고 감정적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수진이 지훈을 흔들어 재우는 동안 민준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때로 가장 힘든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강 에스테이트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수지는 지훈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교직에서 휴직을 했고 민주는 게스트 스위트 중 하나를 그녀를 위한 아늑한 아파트로 개조했다. 한때 서연의 화려한 사교 모임을 위해 사용되던 저택의 동쪽 건물은 이제 수진의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지훈의 즐거운 온가리로 가득 찼다. 게스트 스위트는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요. 민준이 수진에게 새 공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내며 언제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길 바라요. 물론 지훈과는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수진은 새로 정착할 집의 벽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강원도에 있던 작은 아파트와는 너무 다르네요. 그런데 어쩐지 그곳보다 더 집처럼 느껴져요. 지은은 스스로 수진의 비공식 가이드 역할을 자처하며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이제 아침은 여기에서 먹어요. 그녀는 수진을 부엌으로 이끌며 설명했다. 더 이상 화려한 식당에서 먹지 않아요. 이 집안에서는 진짜 가족은 음식이 나오는 곳에서 식사를 한다고 민준 씨가 말하더군요. 혜진 박과 조 여사는 함께 수진의 스위트를 환하게 꾸미며 형식적인 게스트 공간에서 진정한 집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손길을 더했다. 매일 아침 창계는 신선한 꽃이 놓였고 부엌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차와 간식이 가득 채워졌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도서관에서 수진과 민준이 변호사들과 함께 서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둘은 노트북과 서류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빠른 길이나 숨겨진 내용 없이. 지훈은 부모 모두가 제대로 인정받는 권리가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들림 없이 또 다른 서류에 서명했다. 서류 작업에 감사할 줄은 몰랐지만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잠시 멈춰 민준을 바라보았다. 제대로 해주어서 고마워요. 제대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준이 대답했다. 지훈의 미래를 생각 중이에요. 우리 두 명이 신탁 관리자가 되어 그를 위한 신탁 기금을 설립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수진 씨에게도 비슷한 것을 제공하고 싶어요. 그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민준 씨, 그럴 필요 없어요. 하고 싶어요. 그는 부드럽게 단호히 말했다. 서연이 자신의 돈으로 지훈이를 너에게서 떼어놓았잖아. 이제 내 돈으로 상황을 바로잡는 걸 도와줄게. 너는 이 돈으로 휴가를 더 내거나 학업을 계속하거나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돼. 지훈이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부모 둘을 모두 가져야 해. 지은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서 수진이 이 제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린 교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수진은 어깨를 펴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받을게요. 하지만 나는 계속 교사로 일하고 싶어요. 처음엔 아마 파트타임으로 시작하겠지만 이건 나의 일부예요. 셋은 물론이죠. 민준이 미소 지었다. 사실 그건 다른 생각이 있어서요. 한강 저택 부지에 작은 학교 건물이 있어요. 1900년대에 지어졌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죠. 우리가 그것을 복원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사립학교를 만들거나 과외를 하거나. 수진의 얼굴이 가능성에 환해졌다.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지훈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건 완벽하겠네요. 그들의 계획은 아침 우유를 먹이려고 조 사모님이 지훈을 데려오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조 사모님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수진에게 넘겼고 수진은 이미 아이의 수유 루틴을 빠르게 익히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을 부드러운 미소로 바라보았고 지은은 어머니와 아들이 마침내 재회한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알 수 있었다. 있죠. 수진이 지훈에게 우유를 먹이며 말했다. 강원도의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요. 갱신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여기에 머물러요. 민준이 즉시 말했다. 게스트 스위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곳을 영원한 집으로 삼으세요. 공간을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지훈이는 가능하다면 한 지붕 아래서 부모들을 모두 가져야 해요. 지은은 숨을 죽이고 수진의 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수진이 저택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며 점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수진이 저택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는 걸 지켜보았다. 혜진의 모성적인 편안함이나 조 사모님의 전문적인 돌봄과는 달리 아이를 다시 찾은 어머니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사랑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웅장한 집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긴 당신 집이잖아요, 민준 씨. 제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집은 지훈이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집만이 아니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이제 이곳은 그의 집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날 저녁, 모두가 부엌에서 저녁을 먹기 위해 모였을 때 이제는 확고한 전통이 되어버린 지은은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기 시작했는지 지켜보았다. 혜진은 수진에게 지훈이가 좋아하는 으깬 야채 비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조 사모님과 민주는 아기의 새로운 수면 스케줄을 논의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장식된 공식 식당은 텅 비어 잊혀진 채로 있었다. 수진 씨, 지은이 테이블을 준비하며 물었다. 교사 시절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 씨 말로는 수진 씨가 강원도 최고의 유치원 교사라던데. 수진은 웃으며 제이슨을 유아용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5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매일 모험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과 대화를 나누며 지은은 수진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새로 펼쳐지는 이야기였다. 승현이 만들려 했던 완벽하고 세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하고 어지럽지만 아름다운 무언가. 힘든 진실로 모인 사람들이 그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로 선택한 이야기. 저녁빛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어 이 특별한 가족 모임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제이슨은 유아용 의자에서 행복하게 옹가리를 하며 민준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너무 어려서 자신이 엄마의 사랑을 영영 알지 못할 뻔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지만 지은이 그들을 지켜보며 어떤 것들은 아무리 깊은 어둠에 묻혀 있었더라도 빛을 찾아 나아가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걸 알았다. 가을 공기는 한강 저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원은 따뜻한 색으로 물들고 아침 공기는 상쾌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수진의 게스트 스위트는 가족 사진과 아이들의 그림으로 장식되어 저택 안의 아늑한 집으로 변모했다. 부지,
내 작은 학교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었고 낡은 벽들은 가족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얻어가고 있었다. 어느 아침 지은은 수진이 강원도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자신의 윤영이 추억 상자를 정리하며 놀이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봐요. 수진은 제이슨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낡은 스터프 코끼리 인형을 들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이걸 오랫동안 간직했네요. 근처 담요 위에서 놀던 제이슨은 익숙한 모양을 보고 기쁜 듯 손을 뻗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새 인형과 자신의 낡은 인형을 모두 제이슨 앞에 놓았다. 아이는 두 인형을 모두 껴안았다. 마치 서로를 찾아야 했던 운명인 것 같아요. 지은은 제이슨 옆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다. 수진 씨와 제이슨이 다시 만나야 했던 것처럼요. 민준이 학교 건물 설계도를 들고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업체 말로는 봄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다들 괜찮아요? 사실 학교에 대해 너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었어. 독서 코너를 함께 꾸며볼 생각 없니? 네가 여기 도서관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전문성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은은 아이들이 책과 사랑에 빠질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상상에 벌써부터 흐뭇해했다.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준이 말을 끊으며 이어졌다. 공사업체에서 리모델링 중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그는 학교 건물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트렁크 사진을 보여주며 휴대폰을 꺼냈다. 1920년대 이 학교가 처음 지어졌을 때의 교과서와 교구들로 가득 차 있어. 일부를 전시하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수지는 역사적 발견에 눈이 반짝였다. 완벽한 아이디어야. 작은 박물관 코너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겠어. 지은 이 트렁크 정리를 함께 도와줄래? 우리 함께 역사 탐정이 되는 거야. 그들은 오래된 트렁크 속 물건들을 살펴보며 빠르게 시간을 보냈고 지훈은 코끼리 인형 2개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름다운 사파가 담긴 초등 교과서, 필습 연습용 슬레이트판, 심지어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이 가득한 교사의 일기장까지 발견했다. 이거 들어봐. 수진이 일기장을 읽어주었다. 오늘 태호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배웠다. 그의 기쁨이 내가 가르치기로 선택한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런 작은 승리의 순간들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녀는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았다. 가르침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은 너를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어 행운이겠어.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수지는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대답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어. 6개월 전에 내게 지금 이 순간을 예고했더라면 내 아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한강 에스테이트에서 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든든한 지원군까지 곁에 있는 이 모습을. 목매인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흐려졌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법이 있죠. 현관에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던 혜진이 말을 이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길이 우리를 정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곤 하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 새 것과 낡은 것, 둘 다 소중히 여기는 두 코끼리, 인형과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족이란 완벽한 사진이나 SNS 게시물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 이런 순간들, 함께 머물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지은은 책장 뒤에서 그 편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하며 덧붙였다. 그래요, 사랑스러운 아이야. 혜진이 동의하며 그들 곁으로 와 바닥에 앉았다. 진실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죠.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육아실을 채우는 동안 그들은 낡은 트렁크의 보물들을 계속 탐색하며 학교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지훈은 모두 사이를 오갔다. 수진의 뽀뽀를 받아내고 민준의 무릎에 파고들며 지은에게 블록을 건네주고 합류한 조 여사와 혜진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 풍경은 서연이 한때 고집스럽게 포착하려 했던 완벽하게 연출된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의 넥타이에는 아기의 침이 배어 있었고
수진의 머리는 낡은 책들을 살피느라 엉망이 되었으며 지은의 드레스에는 트렁크에서 나온 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웃음, 모든 스킨십, 모든 공유된 이해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육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교사는 그들의 공동, 미래를 상징했다. 오랜 풍상에 다른 벽은 새롭게 단장되고 있었고 마치 저택 안의 삶들처럼 때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파편들로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학교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될 무렵 한강 에스테이트에는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 지은이 수진의 미래 교실을 위한 미술 용품 정리를 도우던 중 민준이 문간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 있어? 크레용 상자를 내려놓으며 수진이 물었다. 서연의 변호사에게서 온 거야.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우리의 양육권 협정을 이의하고 있어. 입양이 합법적이지 않았지만 지훈이의 법적 어머니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진의 얼굴이 새파래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근처 작은 테이블에서 손가락 그림을 즐기고 있는 지훈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게 가능해? 그녀가 저지른 모든 일 이후에 민준은 머리를 쓸어 넘겼는데 지은이 스트레스의 신호로 알아챈 제스처였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원래 출생 증명서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 있었고 지훈이의 어머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불공평해. 지은은 참을 수 없어 터뜨렸다. 카메라가 주변에 없으면 그 아이를 안기도 싫어했잖아. 방금 레모네이드 쟁반을 들고 들어온 혜진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훈이는 우리가 흥분하면 느낄 수 있어. 그들은 수진이 수업 계획을 위해 준비해둔 작은 테이블 주위로 모였다. 지훈이는 주위의 긴장을 모른 채 그림을 계속했고 때때로 누군가가 쳐다보면 자신의 알록달록한 손을 보여주었다. 내 변호사들은 이미 대응책을 준비 중이야. 민준이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에겐 서연의 속임수를 증명할 증거가 있고 재훈 박 씨는 그녀가 모든 것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증언하기로 동의했어. 하지만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훈이가 물감 범벅 손으로 추상적인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지금으로선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해. 민준이 설명했다. 지훈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 그의 돌봄을 위해 내린 모든 결정, 모든 성장 기록. 우리는 현재의 양육 환경에서 그가 잘 자라고 있음을 증명해야 해. 그건 내가 도울 수 있어. 조 씨가 말하며 합류했다. 그녀는 지훈이의 일상, 병원 예약, 발달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파일을 들고 있었다. 첫날부터 상세한 기록을 남겨왔어. 지은은 어른들이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 방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단결했는지에 감탄했다. 망설임도 없었고 함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었다. 오직 지훈이와 그들이 이룬 가족을 지키겠다는 공유된 결의만이 있었다. 그날 저녁 혜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지은은 거실에서 민준과 수진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다시 그 아이를 잃을 순 없어. 수진은 목소리에서 감정이 가득 묻어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지 않을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린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서연에게는 돈과 비싼 변호사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겐 지훈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있다는 거야. 지은이 모퉁이를 살짝 내다보니 민준과 수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고 그 사이에서 지훈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처음엔 낯선 사이였지만 이제는 하나이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있지. 수진이 지훈이의 블록을 쌓아주며 말했다. 내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 너와 지훈이를 위해 싸워야 할 줄 알았지. 이런 시련을 함께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떨어질 뻔한 블록을 잡았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기도 하죠. 그 후 며칠 동안 한강 에스테이트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변호사들이 오갔고 사진들이 정리되었으며 서류들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가족은 지훈이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세상을 안정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유지하려 했다. 수지는 빅토리아의 법적 도전에도 꿈을 접지 않고 학교 준비를 계속했다. 인생은 계속되어야 해요. 지은이 왜 아직도 준비물을 정리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모든 걸 멈출 순 없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이 학교 교사 후보자들과 면담을 하는 동안 지은은 법률 서류로 둘러싸인 사무실에서 민준을 발견했다. 이 변호사님,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다. 두려우세요? 민준은 고개를 들며 그녀의 질문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은요. 그는 솔직히 고백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이 문제를 마주했다면 훨씬 더 두려웠을 거예요. 수진 씨가 여기 있고 여러분 모두가 있어서 모든 것이 더 견딜 만하게 느껴져요. 빅토리아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길 원했죠. 지은은 신중하게 구성된 사진과 SNS 게시물을 떠올리며 관찰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완벽하지 않아. 민준이 동의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마주하고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내죠. 그들은 완벽함보다 더 강한 것,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 정원에서 지훈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혜진과 조 부인이 가을 꽃을 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는데 아마 학교 준비를 잠시 쉬고 아들과 함께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는 모양이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민준이 창가로 가며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빅토리아는 완벽한 가족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지럽고 복잡할지라도 그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지은은 그의 곁에 서서 수진이 지훈을 안고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혜진은 SNS용이 아닌 가족 추억을 위해 평범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그렇죠? 지은이 물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래요, 이길 거예요. 더 나은 변호사나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을 위해 빅토리아의 거짓말 잔해 속에서 진실을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지훈이 딴 꽃을 수진에게 보여주며 작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보물을 건네고 있었다. 거짓으로 갈라졌지만 진실로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은 빅토리아의 모든 필터 처리된 완벽한 사진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양육권 심사 날 아침 한강 에스테이트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마무리하는 지훈의 나비 넥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있었다. 근처에서는 민준이 평소의 당당한 모습 대신 불안한 에너지로 서성거렸다. 조 부인과 혜진은 그들 주변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작은 제스처, 신선한 커피 한 잔, 어깨에 가벼운 쓰다듬음, 따뜻한 미소로 묵묵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너희랑 같이 가고 싶어. 지은이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 편지를 찾았어. 판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 내 진술서는 이미 증거물로 제출되었어. 사랑스러운 아이야. 혜진 박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기시켰다. 때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용감한 선택일 때도 있단다. 그들이 떠나기 전 민주는 모두를 부엌으로 불러 모았다. 이 불확실한 순간에 하나가 된 특별한 가족들이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한 명 한 명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있길 바란다. 이 집은 너희들 덕분에 진정한 집이 되었어. 수진강은 지훈을 유아용 의자에서 안아올려 꼭 껴안았다. 우리도 고마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두 번째 기회와 진실이 밝혀진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덕분이죠.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끝이 없는 듯 느껴졌다. 지은은 아침 내내 어머니와 조 여사가 학교 준비물을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바쁘게 지냈다. 독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던 중 혜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판결이 시작됐어. 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알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지은은 손에 잡힌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법원으로 향했다. 민준과 수진이 고가 변호사들을 동원한 서연이와 맞서는 모습이 떠올랐다.
서연의 신중하게 구축된 거짓말에 진실만으로 충분할까? 마침내 오후 늦게 차들이 진입로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창가로 달려가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준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멀리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다. 수진이 지훈을 안고 뒤따르며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땠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 토해내듯 물었다. 이긴 거예요? 판사님이 서연의 주장을 꿰뚫어 보셨어. 민준이 안도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재훈박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 그녀의 모든 속임수, 위조 문서들, 모든 걸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거든. 서연은 직접 출석하지도 않았어. 수진이 목걸이를 가지고 노는 지훈을 살살 흔들며 덧붙였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지훈과의 강한 유대감을 주장했지만 판사님이 일상 돌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시자 조 여사의 상세한 기록이 큰 도움이 되었어. 민준이 말을 이었다. 서연이 아이 돌보기를 피한 모든 일기 내용, 아이를 SNS 소품처럼 대했던 모든 기록, 그 모든 것이 명확한 그림을 그려냈지. 판사님은 대조되는 모습에 특히 감동하셨대. 수진이 장난감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지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의 문서화된 행동과 우리가 여기에서 만든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환경 사이의 차이 말이야. 지은은 방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집에서의 자신감, 그를 둘러싼 사랑으로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그럼 서연 씨가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못 가. 민준이 확언했다. 판사님이 생모인 수진에게와 입양 부모인 나에게 완전한 법적 양육권을 승인하셨어. 서연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어. 그리고 더 있어.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다. 판사님은 우리의 학교 설계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셨대. 지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아이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고 하셨지. 조 부인이 뜨거운 핫초코 한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핫초코는 그들의 전통적인 축하 음료였다. 제대로 축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평소에 전문적인 태도를 벗어 던지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나누는 장소인 부엌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다. 지은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었고 수지는 정장 구두를 벗어 던졌으며 지훈은 핫초코로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아침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민주는 지훈이 사랑하는 코끼리 인형 2개와 쿠키를 나누려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제야 진전을 이뤄낸 거야.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도, 서연의 다음 수가 뭔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학교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어. 수진이 열정적으로 덧붙였다. 이미 대기자 명단도 있고 오래된 트렁크에서 발견한 역사적 전시물도 거의 준비됐어. 혜진은 그날 아침 구웠던 케이크를 들고 나와 깜짝 선물을 했다. 축하용이든 위로용이든 준비해둔 것이었다. 믿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말하며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렸다. 진실을, 사랑을, 가족을 믿었어요. 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껴들어와 즉흥적인 축하 자리를 따뜻하게 비추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들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무나 체면이 아니라 선택과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서연 씨는 어떻게 될까요? 지은이 마음속에 맴돌던 질문을 꺼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판사님이 분명히 하셨어. 더 이상 간섭하려 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게다가 그는 수진이 지훈의 핫초코를 시키기 위해 불어주는 모습을 보며 덧붙였다. 서연도 이번 싸움에서 졌다는 걸 알 거야. 우리가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변호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녀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족, 진정한 진실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지. 그날 저녁은 축하와 안도감으로 따뜻하게 흘러갔다. 모두는 혜진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계획했다. 서연이 강요했던 각본적인 삶이 아닌 진정한 계획들이었다. 학교는 봄에 개교해 한강 에스테이트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었다. 지훈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자라며 부모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위해 싸우며 삶을 일궈나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날이 저물 무렵 지은은 수진과 민준이 지훈을 재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으며
모든 부드러운 손길과 속삭임에서 그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지은은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완벽하거나 포즈를 취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강하며 진정성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강원도의 봄이 찾아오며 정원에 생기 넘치는 색채와 새로운 시작을 선사했다. 완전히 리모델링된 오래된 학교 건물은 꽃피는 벚나무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고 창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안에서는 수진이 교실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고 지우는 뒤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며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녔다. 거의 1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민준이 학교 건물 문틀에 기대어 말했다. 그는 지훈이 읽기 코너 선반의 공식 교실 마스코트가 된 코끼리 인형을 조심스럽게 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근처에서 책을 정리하던 지은은 책장 뒤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랐던가. 인위적인 완벽함, 숨겨진 아픔, 조심스럽게 유지된 가식들. 이제 한강 에스테이트는 진정한 삶과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했다. 내일 첫 학생들이 도착해 수지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교육의 여정을 시작할 5살짜리 아이들이죠.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트렁크에서 발견한 역사적 전시물, 지은이 디자인을 돈 아늑한 읽기 공간, 창의적 표현을 위한 미술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 선생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은은 트렁크에서 발견한 액자에 담긴 일기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목격한다는 당신의 말. 그게 바로 여기서 할 일이에요, 소진 씨. 자갈길 위로 차바퀴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내일의 개교 기념식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도착하는 혜진 박과 조 여사가 보였다. 두 여성은 소진의 학교 비전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혜진은 점심 준비를 도울 예정이었고 조 여사는 막내 학생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전문성을 제공했다. 가끔 이 모든 걸 보면 소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1년 전만 해도 매주 일요일마다 빈 무덤을 찾아가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든 것이 있군요. 민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모두 그렇죠. 그 순간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견한 크레용을 들고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소진과 민준은 함께 무릎을 꿇고 아이의 높이에 맞춰 그 선물을 적절한 열정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움직임에서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학교 개교 전야를 축하하는 특별한 저녁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부엌에 모였다. 서연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많은 것들 중 하나인 정식 식사 공간은 이제 교사와 부모가 만나고 아이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나눌 얘기가 있어.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준이 발표했다. 오늘 변호사들이 연락이 왔어. 서연이 모든 청구와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대. 그녀는 SNS 경력에 집중하러 유럽으로 떠났다고. 잘 됐네요. 조 여사가 중얼거렸다가 평소와 다른 감정, 표현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소진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상한 방식으로 거의 감사하게 느껴져요. 만약 그녀가 그런 끔찍한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을 테니까. 지은은 혜진과 함께 접시를 치우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에 잠겼다. 한때 엄격한 규칙과 인스타그램용 식사가 차려지던 부엌은 이제 가족 저녁 식사, 베이킹 실험, 숙제, 시간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다. 완벽한 사진을 위해 관리되던 정원에는 이제 채소밭과 놀이터가 자리 잡았다. 대저택의 웅장한 복도마저도 지훈의 웃음소리와 일상적인 가족의 음악으로 부드러워졌다. 사랑아. 혜진이 지은의 생각에 잠긴 표정을 알아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생각해? 그 편지를 발견한 게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것에 대해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편지만이 아니었죠. 그렇죠? 모두가 힘들 때도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민준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통찰력 있는 생각이야, 지은. 작은 용기 한 번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곤 하지. 너는 우리에게 보여줬어.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은 완벽해 보이는 거짓보다 항상 낫다는 걸. 지훈을 재우고 돌아온 소진이 평소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진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학생들이 우리 특이한 가족 형태에 대해 물을 때 뭐라고 말할지 고민 중이에요. 진실을 말하죠. 민준이 제안했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있고 사랑이 가족을 진짜로 만든다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때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저 완벽하게 맞을 때가 있다고. 소진의 품에서 잠을 참던 지훈은 민준에게, 다음엔 지은에게, 다시 소진에게 손을 뻗으며 단 한 사람만 골라 안기기를 거부했다. 그의 행동은 민준의 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사랑은 배타적이거나 완벽하게 포장될 필요 없이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맑고 화창하게 밝아왔고 학교 개교일을 위한 완벽한 날씨였다. 지은은 창가에서 첫 번째 학생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수지는 교실 문 앞에서 각 아이들을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맞이했고 민주는 긴장한 부모들의 마지막 질문을 도와주었다. 교실 안은 아이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지은이 정리하는 것을 도운 독서 공간은 금세 인기 장소가 되었고 역사 전시물은 호기심 많은 질문을 이끌어냈으며 미술 코너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북적였다. 학교 공동체의 공식 막내인 지우는 새로운 친구들 사이를 자신감 넘치는 기쁨으로 돌아다니며 모두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이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진실의 힘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을 마주한 것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한강 에스테이트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한강 에스테이트는 더 이상 인위적인 완벽함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 성장 그리고 사랑의 장소가 되었다. 옛 교사의 종은 본래의 영광을 되찾으며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맑은 소리는 수업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는 여정의 계속을 알렸다. 그 소리 속에서 지은은 그들의 모든 이야기, 상실과 발견, 용기와 치유, 의무가 아닌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유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봄날의 햇살 아래 서서 그들이 세운 가족과 만들어가는 공동체에 둘러싸인 지은은 그들의 이야기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계속될지라도 그 기반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진실, 사랑 그리고 단지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진실한 것을 선택하는 용기. 마지막 종이 울리자 수지는 첫 수업을 위해 독서 러그 위에 원을 만들었고 지훈은 두 명의 새 친구 사이에 행복하게 자리 잡으며 사랑하는 코끼리 인형 2개를 꼭 껴안았다. 민주는 문간에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고 혜진과 조 여사는 이 새로운 모험에서의 각자 역할을 준비했다. 그리고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